거의 100% 가동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증설까지 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92.3%의 가동률이라는 것은 그 폭발적인 가동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라인 증설한 것은 당연히 내년에 매출로 잡히겠죠. 그럼 해당 회사 실적 당연히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상치, 그런 컨센서스를 항상 상회를 했어요. 해당 기업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착한 인베스트먼트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지금 실적 시즌이 왔습니다. 실적 시즌이 왔는데 과연 시장의 예상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종목들,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해서 실적을 발표할 그런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찾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찾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뭐 종목만, 실적만 좋으면 뭐 할까요? 차트상 위치까지 현재 저평가 있는 종목으로 제가 오늘 한 종목 갖고 왔는데요. 실적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그런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톡에 돌아오신다면 저희가 매수 타점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네. 뭐 이준 전문가님이 들고 나온 종목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또 종목이에요. 견제 모드로 가시네요. 지금 증권사에서도 뭐 목표가를 두고 상향 조정이 바쁘더라고요.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저쪽이 반도체를 갖고 왔다면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갖고 2차 왔습니다. 전지도 요즘 핫해서 계속 핫하죠. 언급이 되더라고요. 자, 2차 전지 부품 업체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자, 작년 말부터 올 초 동안에 2차 전지 업군들, 그 산업군들은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하지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해당 업체, 2차 전지 소재나 부품 쪽 업체들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종목 중에 2차 전지 소재 종목 중에 밸류적으로 아직까지 저평가, 차트상의 위치, 그리고 주식 가격이 아직까지 낮은 그런 밸류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업체, 그럼 뭐를 할까요? 해당 업체는 바로 2차 전지 부품 중에요. 안전장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장치가 참 중요하겠죠. 과전류가 흐르거나 그리고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에서 만약 2차 전지 배터리가 폭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성장과 이 안전장치, 소재 부품 쪽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2차 전지 배터리가 많이 판매될수록 이 안전장치 부품도 계속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과 또 직결되다 보니까 이 검증이 안 된 업체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그 2차 전지 안전장치 부품을 썼다가 중간에 다른 업체로 바꿀 수는 없겠죠. 뭐 검증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검증이 된 업체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 배터리 완성체 업체들이 이 안전과 또 직결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요구되는 그 까다로움이 엄청나게 요구됩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 업체나 뭐 돈을 조금 있다고 해서 나 한번 오늘부터 안전장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실적 2차 전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비중 중에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이 전기차 쪽만 있는 줄 아시는데요. 2차 전지는요, 우리 전동공구 있죠? 이렇게 전동공구도 2차 전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당연히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자, 전기차, 이 해당 업체가 60%가 전기차에 2차 전지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가 주목을 받는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해당 업체에 검증된 이런 안전장치 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렇다면 이 증가하는 거는 당연히 실적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 가격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식 가격은 올라갔다가 많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이 부품을 어디다가 납품할까요? 바로 삼성 SDI에 납품을 합니다. 자, K배터리의 선두주자죠. 삼성 SDI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 SDI는 어디다 납품하냐면요. 바로 현재 BMW와 폭스바겐의 2차전지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BMW와 폭스바겐에 납품한다는 것은 국내의 현기차, 현대차와 기아차에도 납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 SDI가 납품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당 업체의 부품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전기차의 비중을 에 대한 2차전지 배터리가 높아질수록 해당 업체도 당연히 안전장치 부품 쪽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고성장세가 실적으로 간다. 제가 앞서 말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기차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점점 내연기관차는 소멸되고 없어지면서 전기차의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비중도 점차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실적, 전기차 배터리들이 업체들이 실적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런 소재 쪽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또 독점적, 독보적 위치,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오늘 갖고 이런 해당 종목 같은 이런 산업군에 속한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회사는요, 당연히 여러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 있고요. 자, 중국 쪽, 중국을 겨냥했겠죠. 이 말레이시아, 당연히 동남아를 겨냥했고, 이 헝가리 쪽에 있는데 당연히 유럽을 겨냥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장들이 많은데 특히 작년 10월에 이 공장 라인을 5개나 증설을 했습니다. 왜 증설을 했을까요? 증설해도 뭐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납품하기가 바쁘니까 그렇겠죠. 자, 이 헝가리 공장 가동률을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자, 2020년 2분기 때죠. 1월부터 6월까지겠죠. 자, 2분기 때에 55.6%밖에 가동률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4분기 때 보세요. 92.3%가 지금 가동률이 된다는 거죠. 거의 100% 가동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증설까지 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증설했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92.3%의 가동률이라는 것은 폭발적인 가동률이라는 거죠. 가동률이 높다는 건 당연히 나가는 부품 수가 많다는 거겠죠.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재 주식 가격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자, 올해에도 헝가리 법인에다가요 2개 라인이 증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 가동률에 가까운데 2개 라인은 왜 증설해요? 앞으로 2차 전지가 더 많이 팔릴 걸로 예상하니까 이 안전장치도 당연히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동률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2개를 증설합니다. 자, 이 캐파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의 실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겠죠. 아직 올해 2개의 라인 증설되는 것은 매출로 아직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라인 증설한 것은 당연히 내년에 매출로 잡히겠죠. 그럼 해당 회사 실적 당연히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 회사 성장 모멘텀이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당연히 매수 타점이겠죠. 여러분들 물타기 하는 그런 매수 타점 말고요. 주가가 밀렸을 때 신뢰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매수 타점. 저희는 3등 분할로 들어갑니다. 이 3등 분할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 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업 실적 관련한 부분들 잘 나오고 있는지, 부채는 없는지 재무제표 네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장 모멘텀은 지금 보다시피 폭발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의 재무 구조가 어떻는지 그리고 현재 곡간 상태, 회사의 곡간 상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세요. 매출액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자, 2,100억부터 시작해서 2,300, 2,800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35.2%가 증가합니다. 자, 영업이익은 또 어떻고요? 영업이익 보면 전년도 비해서 124%가 증가해요. 지금 보게 되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218억인데 작년에 통틀어서 267억을 했다는 거죠. 그럼 벌써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아직 3분기와 4분기가 남아있는데도 말이죠. 자, 당기순이익은 어떻습니까? 1분기. 자, 1분기부터 2분기가 작년 걸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122% 전년 대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분기만 딱 떼어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925억으로요. 전년 2분기 대비해서 54%가 증가합니다. 영업이익 133억으로 123%가 증가를 합니다. 자, 이 매출 성장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설에 대한 효과겠죠. 그렇지만 올해 2개의 라인을 또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증설하는 건 내년의 매출에 또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있는 증설량으로도 우상향으로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당기수익 증가하는데 2개 라인 증설한 게 내년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매출액이 더 빠른 곡선으로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해당 회사 실적이 올라가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상치, 그런 컨센서스를 항상 상회를 했어요. 해당 기업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영업이익이 근데 너무 잘 나왔습니다. 자, 사실 그것도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건데, 자, 고객사들이 단가에 대한 압박을 좀 넣었어요. 해당 기업에다가 조금 가격을 좀 다운시켜라, 좀 다운시켜야지만 해당 기업은 압박에도 불구하고요 다운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설을 하고요. 그리고 설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가는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매출 성장과 이익을 같이 갈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그럼 전체적인 매출은 또 어떨까요? 자, 매출 보겠습니다. 매출은 3,57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 매출 대비해서 27.6%가 성장할 걸 보고 있어요. 자, 아까 표에 봤듯이 17년, 18년, 19년, 20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27.6%가 상승한다는 거죠. 매출이 전체 매출이 27% 상승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또 영업이익 어떨까요? 342억으로요. 28.3%가 증가해요.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계속 증가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28% 거의 30% 가까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뿐이 아니죠. 내년, 내후년 계속 고성장으로 한 20%씩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 가격은 그냥 시장에서 소외받으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장기적인 관점도 가능하다는 거죠. 중기 이하가 아니라 장기와 가치 투자까지 가능한 종목이 해당 종목이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실적이 증명하니까요.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장기 관점, 가치 관점까지 가능한 종목의 포트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으로 펄을 계산해 보면요. 13.5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13.5배가 시장에서 이 2차 전지 소재 부품들은 거의 다 20배가 넘죠. 한 30배, 40배, 뭐 50배 이런데 아직 13.5배면 10배 이상 더 퍼가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주식 가격이 1,000원이라면 2,000원까지 가도 되고 3,000원까지 올라가도 지표상 그 재무 구조상 전혀 이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 가격은 너무 싸다.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증설로 인해서 매출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적정 마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은 당연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재무로 돌아와 볼까요? 자, 해당 회사의 자산을 보게 되면 자산은 어떤가요? 지금 부채가 좀 많긴 한데 어차피 증설로 인한 거니까 매출로 돌아오니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현금흐름표 보면요. 아주 깔끔한 현금흐름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현금흐름표죠. 성장 기업이라고 볼 수가밖에 없죠. 자, 보게 되면 올해 1월부터 6월 보세요. 벌써 280억이 지금 했어요. 근데 전년도에 1년 내내 벌은 게 300억인데 벌써 1분기, 2분기 때 280억을 벌었어요. 근데 해당 회사 280억 버는 거 갖고서 그냥 통장에 넣는 게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밑에 투자활동 보세요. 393억. 버는 돈보다 투자된 돈이 더 많아요. 어딘가에 투자한다는 건 미래의 먹거리와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사업에다 투자했다는 거겠죠. 증설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다 투자하는데 번 돈보다 투자를 많이 하니까 재무활동에서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 갖고 온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은 지금 투자한 것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에서 3년 안에 다시 매출을 순환매로해서 매출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투자된 돈이 다시 매출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그럼 해당 회사는 앞으로도 실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비율 보시면요.
계속 2018년부터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부채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돈을 잘 버니까 부채를 점점 줄이고 있겠죠. 밑에 유보율 보면 700%가 넘습니다. 아주 좋은 유보율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 현금이 많다는 얘기겠죠. 자, 영업이익 증가율 보세요. 뭐 12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재무구조 지표상도 해당 업체 너무 싸 이렇게 지금 나타나지고 있고요. 안전하다. 그리고 성장성이 앞으로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활동 현금에서 투자된 돈은 당연히 매출로 들어온다. 그럼 실적, 재무구조가 더욱더 탄탄해진다. 현재 성장 모멘텀, 아주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 재무구조 좋다.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은요. 중장기 가치까지 가능한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중하고요. 들어갈 타이밍, 매수 타점이 중요합니다. 그 비중과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박스권 돌파하고 수급이라는 걸 동반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돌파 이후에 현재 상승 추세선에 있죠. 상승 올라가는데 자, 18년, 19년, 20년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20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해당 업체의 주가 조정받아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파동을 만들면서 적재적소의 수급을 동반하면서 올라갔다. 현재 조정받고 있다.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들, 242평선, 482평선도 뒤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정비율로 올라갔다. 그리고 파동도 아주 좋게 만들어놨다. 너무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 실적. 시장을 예상치 컨센서스를 상회할 실적들이 발표되고 4분기도 좋고 내년도 좋아요. 증설이 계속됐기 때문에 실적으로 들어온다면 해당 업체 주가 조정받는 거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땡큐라고 외치셔야겠죠. 이럴 때일수록 조정받을 때 우리가 분할로만 들어가고서 길게 홀딩하려면 해당 회사 현재 신고가 찍은 라인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매수 타점 궁금하시죠?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매수 타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